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러나 한쪽 눈만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을 움직일 때마다 부유물이나 혼탁물들이 움직이는 증상, 인공 눈물을 넣어도 건조함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들 있는 걸로 아는데 영구적인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몸신가족의 눈 긴급 점검. 님 같은 경우 찢어진 부위가 보이시죠? 방치하게 되면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눈 건강을 사수하라.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망막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이겁니다. 주치의가 추천하는 똑똑한 눈 관리 방법. 아주 시원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이제 뭐 설도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뭐 신년이라고 이렇게 우물쭈물할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자년 새해를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번쩍 뜨일 그런 건강 정보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말 반갑고 또 새로운 출연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인 김기수 씨 오셨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맹활약 중인 안젤리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진짜 네. 아름다워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원아 씨도 10년 만에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대로세요. 어쩜 김기수 씨는 그렇게 네. 그대로죠? 이거 큰 거는 그대로죠? 예, 더 멋졌어요. 네. 예. 그리고 안젤리나 저는 처음 뵀는데 네, 정말 소문대로 방송에서 보던 대로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속담이지만 지금까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내 몸이 1000냥이면 이것이 900냥이다. 예, 주제 너무 빨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이것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치매나 뇌졸중 같이 전혀 연관이 안 될 것 같은 질환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주제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눈을 사수하라 실명을 부르는 시그널. 눈에 대한 관심은 뭐 특히 오늘 저 눈 메이크업이 아주 잘 된 김기수 씨. 아, 근데 이거 정말 힘든 게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라서 많은 분들이 립스틱 색깔 뭐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오늘 립스틱 좋아요. 그러면은 그 립스틱을 뒤에를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다 공감하고 있어요. 나이를 먹은 건가? 왜 신체 건강검진은 되게 잘 받아요. 정말 꼬박꼬박 봤는데 눈에 대해서 안과를 간 적이, 검진을 받은 적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저는 정말 걱정되고 반갑고 그래요. 그리고 전 얼마 전에 망막이 찢어져가 그저 막 실명하는 줄 알고 막 놀라서 가서 시술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눈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뭐 치매에 뭐 뇌졸중에 이러니까 정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신경이 뭐 이렇게 뇌와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네. 네, 이 눈은 튀어나온 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뇌에 있는 뇌로 들어가는 그 혈관들이 눈과 연관된 게 많아요. 그래서 눈의 혈관이 막히면 일주일 내에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의 70배나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그냥 시력이 떨어지면 아유 뭐 늙었나 봐, 노안이 왔나 봐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 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눈은 눈에만 연관된 게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보셔야 되고 저 아까 말했던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쪽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실명을 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그 증상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그 눈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잘 보이던 곳이 눈 한쪽에 까만 뭐 칠을 한 것처럼 네. 까만 점이 점점 커지면서 똑바로 서 있던 기둥이 휘어서 보이고 결국은 이제 이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눈 건강 지키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뭐 이걸 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자, 꼭 챙겨두어야 되는 눈 건강에 관한 이야기. 오늘 어떤 시그널이 우리 눈 건강을 위협하고 질환과 관련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실 또 특별한 몸신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눈에 켜진 적신호, 실명을 부르는 시그널을 파악하라. 당신이 몰랐던 실명 시그널부터 눈 건강 제대로 지켜줄 방법까지. 오늘의 몸신 주치 안과 교수 이수진. 벌써 눈만 보이죠? 네. 예, 안과 선생님답게 아주 큰 눈, 맑은 눈을 갖고 계신데요. 인사해 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안과 교수 이수진입니다. 와우!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병원을 찾으시면서 유독 안과는 잘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심각한 안질환으로 진행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오시는데요. 이럴 경우 시력 저하는 물론 영구적인 시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놓치지 않아야 할 눈 건강 시그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시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한 90%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눈에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눈의 이상 신호를 3가지로 나눠 알려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실명을 부르는 시그널. 첫 번째. 비문증. 네, 첫 번째는 바로 비문증입니다. 네. 비문증은 눈앞에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날비에 모기 문자를 써서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비문증이 나타날 때 보이는 시야의 모습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저런. 비문증이 있을 때 하늘을 봐도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앞에 막 뭐가 있죠. 렌즈에 뭐가 낀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속눈썹도 많이 붙이고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착각을 예, 하는구나. 착각을 했었는데 이게 비문증이라고 하니까 되게 지금 소름 돋네요. 네, 저도 제일 첫 번째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진짜? 왼쪽에. 예. 이게 자주? 집중을 하면 또 없어져.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넉넉히 있으면 또 나타나. 그저 테니스 공으로 몇 대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실명까지 된다고요. 사실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는 가끔가다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 이렇게 약간 실오라기 같은 건 계속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요? 예. 어디? 그렇게는 안 보이지. 내가 그렇죠. 느끼는 거니까. 본인은. 그러면은 이게 잠깐 보이는 증상이 아니고 늘 이러면은 눈 자체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비문증은 망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구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은 우리 눈의 구조인데요. 네. 이제 이 눈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가장 안쪽 막이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아, 망막이 안쪽에 네. 있고. 네. 그리고 이 망막 안쪽으로는 우리 눈의 둥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겔 타입의 유리체라는 물질이 채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딱 붙어 있는데 아. 공간이 없이 네. 네, 원래는 이게 딱 붙어 있는데 아. 공간이 없이 네. 이게 이제 수분 덩어리인데 원래는 겔인데 수분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쪼그라들면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네. 이 사이에 생긴 부유물이나 이런 거 혼탁물들이 눈 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비문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신 거죠? 완전히. 네, 네, 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보이고 또는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큰 문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일반적인 부유물이 아닌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때문에 망막 조직이 떨어져 나와 시야에서 보이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망막 조직이 떨어져 나와 시야에서 보이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실명을 부를 수 있는 비문증은 첫 번째, 시야에 보이는 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거나 두 번째,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빛이 없는 곳에서도 번쩍거리는 빛이 시야에서 보이는 광시증이 동반된다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야, 망막 박리? 네. 한국인인 나도 어려운데 우리 안젤리나 그리고 또 여기 이거 한국 사람이지. 그리고 또 여기 이거 한국 사람이지. 이 두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아. 어렵죠? Excuse me? 망막 박리라는 그 뜻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주 두 사람 궁금해하는데. 네, 망막박리는 쉽게 말해 망막이 유리체를 둘러싼 막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박리, 즉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 망막박리 환자의 안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휴. 뭔가 하얀 게 뭐예요? 뭐 있는 것 같은데? 뭐에게 커튼 쳐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주름 져져 있고 일렁일렁 거리면서 조금 들떠 있는 부분이 망막이 박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망막은 이제 혈관만 보이고 이렇게 또 고른 색채인데 이쪽 망막 박리된 부분은 자세히 보면은 그게 중간중간 좀 다르다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망막 박리가 일어나면 망막이 떨어져 나와 사진처럼 저렇게 일렁이거나 떨어져 주름이 지게 되는데요. 제가 망막 박리 환자들의 시야를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망막 박리가 돼 있을 경우에 뭐야? 이건 또 무섭다. 상당히 점이 크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뭔가 안경을 닦고 싶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망막 박리가 일어나면은 대부분 저렇게 시야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한쪽이 어두워졌다라는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저런 상태로 수일 이상 방치하게 되면 망막 중심 부인, 상반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치료를 받아도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기가 어렵고요. 2차 합병증으로 이어져 실명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저 사진의 그 주인공이신 분이 오늘 이 사례를 같이 나눠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민영승 씨 여러분 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적에 겪으신 일인가요? 3년 전에 왼쪽에 이제 비문증이 생겼더랬어요. 네네. 비문증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 나무젓가락 같고 뭐 모기 다리 같고 그런 게 막 왼쪽 눈에 떠다녀가지고 네. 안과를 찾았었죠. 그리고 약을 받고 3일 정도 안약을 넣은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왼쪽 눈 6시에서 9시가 안막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까맣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운전하고 갔었죠. 안과를. 갔더니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응급 수술을 해라.
왼쪽은 지금은 이제 회복이 거의 다 돼갖고 시력이 1.5 정도 나오고. 네. 아우 다행. 근데 오른쪽 눈이 망막박리 수술 이후에 안압 관리를 잘못해갖고 지금 실명 진단을 받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있습니다. 저 지금 되게 멘붕이 왔거든요. 되게 자각이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섭고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땐 나한테 막 뭐라 그럴 거 같고 막 지금 막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여기 뭐라고 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입원시켜 우리. 아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이렇게 소중한 경험 같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눈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가 비문증이었고 네. 이제 두 번째 알아볼까요? 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명을 부르는 시그널 두 번째는 한쪽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입니다. 뭐 차이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뭐 팔다리 길이 다르듯이 양쪽에 시력도 다 짝짝이잖아요, 사실. 그 뭐 큰 이상이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네, 많은 분들이 이창훈 씨처럼 한쪽 시력이 조금 떨어져도 이쪽 눈만 조금 나빠졌겠지. 심지어 시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은 알아채지도 못하시고 넘어가시기도 하시는데요. 한쪽 눈만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진다 하면 눈 중풍이라고 불리는 망막혈관 폐쇄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막에 있는 혈관이 폐쇄된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망막의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망막의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가장 무서운 점은 특별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데다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그 시력을 잃은 그 과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이 망막혈관 폐쇄증. 바로 제가 이거, 네. 그 증세라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때하고 똑같은 제 생활을 하는데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래서 어디가 아픈 것도 없고 전혀 뭐 통증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혈안간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죠. 망막혈관 폐쇄증은 크게 어느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첫 번째 화면은 망막 정맥 폐쇄증 사진입니다. 눈의 망막에도 다른 혈관처럼 동맥과 정맥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망막 정맥이 막히게 되면은 시력의 중심 부인 황반부가 붓게 되고 그렇네요. 불꽃 모양처럼 출혈이 안저에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 정맥이냐 또는 가지 정맥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전반적인 붉은 출혈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급작히 시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일부 괜찮다가 황반부가 점점 붓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눈앞이 침침해지고 부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서서히 나빠지고 초기에는 시력 저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막에 정맥이 폐쇄됐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그러면 동맥 사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오, 완전 다르네요. 네. 저렇게 동맥이 막히게 되면 갑자기 사물 전체가 보이지 않고 중심부만 깜깜하게 보인다든지 흑암시라고 해서 깜깜하게 전반적으로 다 변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병원에 안 가볼 수가 없겠네요. 완전히. 저 상태 되면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도 되게 용한 것 같은데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망막 동맥의 폐쇄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이 망막이 혈관이 폐쇄가 되면 실명뿐 아니라 뇌 조울증과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은 망막 동맥 폐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57%의 환자에게서 1개월 안에 뇌경색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막 동맥 폐쇄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뇌졸중의 발병 확률이 70배가 높아진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이상 신호 3개 가운데 마지막 시그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네. 바로
땡땡땡 안구 건조입니다. 땡땡땡입니까? 세 글자? 땡땡입니까? 땡때리땡땡입니까? 아, 예민하네요. 알려주세요.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세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구 건조증은 웬만하면은 다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 3번은 저를 두고 내신 것 같아서 김기수 안구건조증이라고 제가 진짜 안구건조증이 전 몰랐는데 이게 점점점 나이가 갈수록 35세 그때부터 조금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흘러요. 김기수 씨가 말씀하신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도 눈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각막 손상, 따가움, 또 여러 가지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염증성 안구 건조증인데요. 염증? 예, 열어주세요. 실명을 부르시는 마지막은 염증성 안구 건조증. 예, 두 개로 하면 염증 안구 건조증인가 봐요. 네. 아, 눈물샘에 염증이 생기는 못 건가요? 들어보셨죠? 아, 눈에 염증이 생기면 눈병 뭐 이런 거 같은데. 눈병 다래끼 이런 거 아닐까요? 다래끼? 고식적으로 알고 있는 안구 건조가 단순 눈물에 물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이 키워드는 안구 건조증의 기전 중 하나가 염증일 수가 있고 안구 건조증에서 또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런 염증을 치료해야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혹시 저 인공 눈물 누액 써보셨나요? 늘 쓰죠. 늘 쓰세요. 저는 종류별로 쓰고 있어요. 아우, 진짜. 왜요? 종류별로. 어떤 색깔별로. 아, 색깔. 순한 거, 매운맛, 중간맛 이런 것도 있고요. 눈이 맞든 별로 참고 싶어. 그리고 눈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눈을 환하게 해주는 안약도 있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갖고 차라리 그냥 울고 말아라. 차라리 그냥 울고 말아라. 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건조할 때는 이런 해결책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안구 건조가 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국에 파는 인공 눈물을 점안해도 호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염증을 동반한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그런 인공 눈물 점안 자체로는 순간 증상만 완화되고 그 치료 효과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구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조금 잡아야 안구 건조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눈물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염분과 또 기름층이 있죠. 그것뿐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눈물 속의 면역 물질들은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물 성분 중에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은 암 치료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소자임이나 리보뉴클레아제 같은 성분들은 이 에이즈 치료제로 지금 개발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구 건조증 환자의 약 80%는 이 눈물층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안구 건조증 환자들입니다. 그럼 염증성 안구 건조증에 뭐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이봄샘이라는 눈물의 기름층 분비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건데요. 이 마이봄샘은 눈꺼풀 테두리에 따라서 윗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에 존재하는 기름샘입니다. 이 기름샘이 속눈썹 방향 근처에 배출구가 있는데요. 이 배출구에 각질이 많이 쌓이거나 이 기름이 굳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마이봄샘 폐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눈물층에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될 기름층이 불안정해지고 기름의 성분이 또 바뀌게 되면 그로 인해서 눈물이 또다시 증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성이라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네. 첫 번째 이렇게 되면 네. 눈물의 기름층 성분이 불안정해지고 바뀌면서 네. 각종 세균, 포도알균, 또 여드름 세균 같은 이런 세균들이 증식할 환경이 되고요. 그 밖에 피부에도 자주 살고 있는 모낭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모낭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모낭충?
노량충이 우리 다 키우고 있어. 네. 실제 만성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다래끼나 눈꺼풀염에 훨씬 자주 걸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치료가 아니고 자가로 약국에서 안약을 사놓다 보니까 백내장, 녹내장 같은 다른 심각한 안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같은 다른 심각한 안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녹내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또 두려워하고, 야,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그 무서운 병이 녹내장 아니에요. 사실 녹내장은 염증성 안구 건조증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이유로 안구 건조증이 생긴지 모른 채 약국에서 자가 처방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이 약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제 방부제 성분이 든 병에 든 인공 눈물을 심한 안구 건조를 가지신 분들이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눈의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각막 염증으로 진행되어서 중심 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 건조 증상이 있다면 안과를 찾아서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인공 누액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니야? 정말 뭐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그거 처방받아 쓰는 거 하나도 없었죠? 네. 그냥 알아서 눈이 맑아진 대로 쓴 거잖아. 저기 김비수 씨 검사 받았죠? 우리 상태가 안 좋은데. 실제 우리 5분의 몸신 가족 여러분은 안과 검진 결과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안과 가셨을 거예요. 432 84 아니 저것도 잘 어울리네요. 안구 건조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참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눈을 얼마나 잘 깜빡이고 있는지, 또 이 기름층 두께를 볼 수 있는 검사를 시행했고, 망막 열공이나 박리 또는 혈관 폐쇄 소견 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광각 안저 망막 촬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검사하는 모습 보셨는데 여러 기구조 장비를 활용한 그런 검사였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러면 이제 긴장하시는 분이 항상 양 끝에 계신 이창훈 씨와 우리 송옥숙 씨신데요. 예, 그래요. 오늘은 송옥숙 씨 결과부터 같이 먼저 보고 싶어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먼저 파란불. 빨간불이야 나는 보나마나. 시작부터 저희가 빨간불이 나왔네요. 네, 먼저 눈의 염증성 안구 건조증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 검사 결과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오른쪽이고 이제 이 키트는 왼쪽을 양쪽을 검사하는 네. 양쪽 다인데요.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이 대족은 파란 줄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염증이 성분이 있다 이러면 옆에 이렇게 빨간 줄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염증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눈 깜빡인 검사와 지질층 두께를 재는 검사를 했는데요. 네. 다들 눈을 깜빡이실 때 다들 완전히 잘 감고 뜬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눈을 100% 다 감지 않습니다. 눈을 100% 다 감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태블릿, 이제 컴퓨터 화면 등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 이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는데요. 네. 이때 눈을 깜빡일 때 속눈썹 테두리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눈 주위 근육이 수축되면서 기름이 그 눈물층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깜빡임이 완전히 깜빡이지 않게 되면은 이 기름층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질층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 깜빡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정상 깜빡임 그 패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검사는 15초 동안 눈을 깜빡이는 횟수 중에 몇 번이나 완전히 깜빡이는지 불완전 깜빡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느린 화면을 보시면 윗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에 완전히 닿으며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 표면에 퍼져나가는 기름층, 빛의 간섭 원리로 생기는 그런 빛이 보이는데요. 물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퍼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 예, 만약 하늘의 구름 같이. 오로라처럼 이렇게 싹 퍼지는. 네. 눈을 제대로 감아서 마이보험샘이 잘 자극돼서 기름층이 눈꺼풀 아래층부터 전체적으로 위로 잘 퍼져나가는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네, 먼저 송옥숙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빨간 불을 밝으셨단 말이죠. 송옥숙님의 경우 15초 동안 오른쪽 눈은 5번, 왼쪽 눈은 4번 깜빡이셨는데요. 왼쪽, 오른쪽 눈 모두 단 한 번도 완전한 깜빡임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꼭 감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안 수 있습니다. 다친다. 거기 생각도 못했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저렇게 되니까 그 봄샘? 예, 그 네, 마이봄샘도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자극이 안 되니까. 예, 메말랐다는 느낌이 딱 네. 들어요. 정상인 샘플과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차이 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결과가? 네, 아까 말씀드린 광각 망막 안저 촬영도 시행하셨는데요. 망막. 결과 보여주세요. 저거 다. 일단 예전에 망막 열공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른쪽 사진이 오른쪽 안구 망막 사진입니다. 이제 까맣게 보이는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시술 흔적이고 그 테두리 안쪽이 망막에 구멍이 났던 부분입니다. 아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양쪽 눈 모두 드루젠이라고 해서요. 세포 대사 노폐물이 망막층에 쌓이는 것이 관찰됐는데요. 이것이 있으면 건성 황반 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그 눈 깜빡임이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것은 좀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적어도 20분 집중했으면은 20초 동안은 눈을 지그시 감고 휴식하는 것이 안구 조절에도 좋고 이런 마이봄샘, 안구 건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저희 있습니다. 지금 잠깐 20초만 눈을 좀 쉴까 봐요. 눈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눈 한번 꽉 누르고 예. 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눈을 떠보시면 세상이 다 환한 것 같네요. 좋네. 확실히 눈을 좀 오래 감아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또 걱정되시는 이제 한 분이죠. 예, 이용식 씨. 저는 나중에 보면 안 될까요?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자, 예, 그래서 약속이 있다고 해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씨 검사 결과 신호등 열어주시죠. 왜 신호등 색으로 표현된다는 게 그죠? 기왕이면 초록불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간에 가능할지? 가능할지? 그나마. 관리를 역시. 그래도 예. 노란불을 네. 다행이다. 네. 이용식 님도 마찬가지로 양쪽 눈에서 빨간 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송옥숙 님보다는 이 빨간 줄이 좀 명확한 편입니다. 빨간 줄이 좀 강하게 나타날수록 염증 성분이 많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양쪽 눈 염증성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광각 안저 사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른쪽 눈 망막 촬영 사진인데요. 이때 하얗게 보이시는 부분이 이전에 막히셨던 정맥 폐쇄 병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몸신에서 검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고 혈관이 폐쇄된 상태로 확인하였고요. 다행히 반대쪽 왼쪽 눈은 건강하시고 다른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멈췄고 이 셔츠를 하신 다음에 괜찮으시다. 그건 멈췄는데 지금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예. 잠시 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5분 중에 가장 빨간색이 두드러지는 위기에 빠진 당신의 눈을 지켜라. 집에서 아주 손쉽게 1분도 안 걸려서 촉촉한 눈을 만들어주는 시원하게 눈 건강 제대로 지킬 신세계. 진짜 간단하네요. 인정. 잠시 후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손님, 예, 제가 손님 대접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김기수 씨 과연 어떨지, 예. 전문 의도 다 앉아 있으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김기수 씨 신호등 색깔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유 참. 뒷목이 땡긴다 지금. 자, 지금 빨간불, 노란불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혹시 파란불, 초록불일까요? 혹시 파란불, 초록불일까요? 빨간불이에요? 어떡하니? 그래요. 안구건조증이 심한가 보다. 본인이 걱정은 했는데 김기수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 5분 중에 가장 빨간색이 두드러지는 아주 선명하게 지금 네. 나오네요. 그다음 눈 깜빡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다 닿는 것 같은데. 기름이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네. 네. 기름이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네. 오른쪽 눈의 같은 경우 6번 중 4번으로 다소 높은 빈도로 관찰되고 기름칠 경우 오른쪽은 정상 소견이었으나 왼쪽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관찰되셨습니다. 어떻게 잘하실 수 있죠? 울 것 같아 너무. 아니야, 해결책 이제 좀 있으면 해결책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 어저께도 새벽까지 제가 편집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시간 못 잤네. 계속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눈을 안 깜빡거린다는 걸 느꼈고 지금 보니까 저를 좀 돌아보게 돼서 이제부터라도 좀 눈 깜빡거리는 거 그런 것들 아니면 가르쳐 주시는 거 열심히 실천해서 더 나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도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기수 씨 잘 나왔어요. 네. 김기수 망막 씨- 사진은 없나요, 김기수 씨는? 네, 예. 이상 소미에 없어서 특별히. 아 진짜요? 예. 오 그건 다행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젤리나의 아름다운 눈을 저희가 보게 되네. 궁금해요. 사실 안젤리나 님도 양측 모두 빨간 줄이 지금 관찰이 되기는 했습니다. 깜빡임 패턴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눈은 4번 중에 4번 모두, 왼쪽 눈은 3번 중에 2번의 불완전 깜빡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과 검진에서 의외로 지금 초록색 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뜻밖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예상을 창은 하지 씨에게 기대를 걸어보죠. 이창훈 씨 결과 보실까요? 네, 건강신호등 확인합니다. 저분은 뭐 여러 가지가 나쁘기 때문에. 의외로 파란불이 나왔어요. 그나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자, 이창훈 씨는 과연 이창훈 씨 사고. 이창훈 씨는 과연 이창훈 씨 사고. 아니 이거 축하드립니다. 진짜입니까? 이 뭔가 뭐 아닙니까?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랑 맞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날도 있는데 1년 동안.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놀라운 결과가 이 염증성 키트에서 유일하게 빨간 줄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빨간 줄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깜짝 없습니다. 대박. 이런 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눈 깜빡인 영상을 보시면요. 네. 이미 여러 번 확인하신 영상이실 수 있어요. 본인 눈이야. 야, 저 기름 올라가. 잠깐만요. 이거 정상인 그 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이게요? 이 이제 네, 맞습니다. 야. 지금도 이 핸드폰 볼 때 네. 그 블루라이트 필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제거하고 보거든요. 누렇게 봐요. 네. 아끼시는구나 눈을.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시겠네요. 네. 네. 초록불 축하드립니다. 자, 주치의께서 어떤 그 솔루션을 저희에게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망막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눈 케어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가요? 네. 예. 먼저 어떤 거죠? 마이봄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염증도 완화시켜 촉촉한 눈을 만들어주는 눈꺼풀 클렌저입니다. 눈꺼풀 클렌저입니다. 네? 눈꺼풀 클렌저? 아이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많이 쓰죠? 뭐 화장하면 눈 세안 잘하는데 눈꺼풀 세안을 어떻게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요. 만드는 게 귀찮으면 사람들이 안 하게 돼요. 집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1분도 안 걸려서 그런 만드는 것이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네. 그렇다면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저희 3분 내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만든다는 건 뭔가 재료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 재료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눈꺼풀 클렌징 할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공개되겠습니다. 네. 네, 하루에 한 번 눈꺼풀을 클렌징해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눈꺼풀 클렌저의 재료는 바로 자, 드디어 눈꺼풀 클렌징 할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공개되겠습니다. 네. 네, 하루에 한 번 눈꺼풀을 클렌징해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눈꺼풀 클렌저의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뭔가 녹색. 이제 원액 같은 게 나왔는데 혹시 예,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은 이미 제조한 것이고요. 네. 이것은 티트리 오일 원액입니다. 티트리 오일. 알겠습니다. 이 티트리 오일로 만든 눈꺼풀 클렌저다. 네. 티트리구나. 아니 네.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 마사지하거나 진정 회복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다 바르고 왔거든요. 티트리 오일 뒷목에다가. 뒷목에. 네, 이걸로 눈꺼풀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피부 상처와 감염에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오일로 피부과에서는 피부염, 치과에서는 만성 치주염 등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고요. 항균, 또 이 곰팡이를 잡는 항진균 효과, 또 항염증 효과, 진드기 구충 효과 및 이 알 유충까지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안과에서도 마이봄샘 기능장애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티트리 오일이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잘 관찰되는 모낭충을 죽여 눈꺼풀과 안구 표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데요. 몸신을 보시는 신청자 여러분들께 티트리 오일을 이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눈꺼풀을 클렌징해 이제 안구 건조와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 이 모두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 한 연구를 보면 이 안구 건조가 있거나 또 이물감을 느끼는 환자의 85%가 이 모낭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치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구 건조의 주 원인이 되는 그 모낭충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마이봄샘 기능을 회복시켜서 이 염증성 안구 건조를 그 완화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초미의 관심사
예, 눈꺼풀 클렌저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료 준비되어 있는데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누구보다 오늘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니, 예. 고개 들고 얘기해.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김기수가 돌아왔다. 지우고 왔습니다. 네네. 야. 네, 진짜 좋으시다. 저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요. 네. 실제로 김기수 씨가 테스트를 하고 원래 전문이잖아요.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지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재료도 간단해 보여요. 네. 티트리 오일을 올리브 오일에 희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올리브 오일? 네. 기름이기 때문에 이런 섞이기 위한 운반 오일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 또는 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간단하네. 이 비율이 중요한 거죠? 네. 예. 올리브유를 9ml에 티트리 오일 1ml를 섞어서 희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대9로 섞어라. 티트리 오일 1ml의 방울이 20방울 정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계량된 병을, 약병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문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1ml까지 넣어주셔도 되고 20방울 정도 넣었고요. 이제 나머지 올리브유를 9ml를 섞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10ml 저는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되게 간단하다고 해서 저 진짜 새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간단한지 진짜 간단하네요. 네. 인정. 자, 이게 지금 뭐 향이 어떨지 제가 한 번만 잠깐만 궁금해서요. 이게 올리브 향. 아니에요. 티트리가 대세입니다. 예, 거의 티트리예요. 그냥. 그래요. 그렇고 훨씬 더 이렇게 왜 올리브 오일은 조금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와사비가 정말 세고 여기서 아주 좋은 향으로. 아니, 여기. 향으로. 아니, 여기. 그치? 그만 손에 들리면 마시려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티트리죠. 우리랑 완전 틀리다. 티트리. 네. 우리는 그냥 냄새 맡는데 이 친구는 돌리네. 이것으로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준비 제대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기수 씨 모시겠습니다. 예! 자,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안구 건조도 이제 완화를 시켜줄 그런 방법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먼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팥을 이용하면 좀 더 열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이 팥을 팥 주머니나 이제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운 것을 묶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눈 위에 올려서 5에서 10분 정도 온찜질 하시고요. 지금 저 여러분께도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안젤리나 이런 거 처음 봤죠? 네. 예. 한참 저러고 놀 나이죠. 오, 근데 너무 좋은데. 따뜻하죠? 네. 지금 팥으로 하니까 굉장히 따뜻한 게 그대로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진짜. 자, 그럼 이제 5분이 지났어요. 네, 찜질 마무리하면서 네. 그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지금 저 이거 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저한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한테 드릴게요. 네. 와. 야, 5분이 지났는데 지금도 네, 따뜻하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러면 그럼 1단계가 된 거죠? 네. 이 다음에는 뭘 할까요? 네, 안구 마사지를 할 건데요. 이제 마이봄 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윗눈꺼풀에 여기서부터 3, 40개가 이렇게 있고 아래 눈꺼풀에는 2, 30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신 상태에서 이제 이 검지에 한 중등도 정도의 검지요? 네네. 압력을 주신 다음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내린다는 느낌으로 20번 정도 이렇게 훑어주시고요. 하고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훑어준다.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훑어주는 느낌으로 좀 더 압력을 해서 이렇게 20번 정도 안구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 안쪽에 있던 기름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무 꽉꽉 누르는 건 아니고 네. 예, 어느 정도 압력을 주면서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 네, 20번 정도 시행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앞서 만든 티트리 클렌저를 면봉에 묻혀서 눈꺼풀 주변, 테두리 주변을 닦아줄 건데요. 예. 속눈썹 바로 아래 눈꺼풀 태의 아래 위로 위치한 마이보험샘 입구를 면봉으로 살살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집에서 하실 때는 이 면봉으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 우리 아이라인이 그려지는 부위에 이렇게 살살살 닦아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좀 무서운. 안젤리나가 무섭다는데요? 왜 뭐가 무서워? 왜 뭐가 무서워? 지금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티트리 오일이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코코넛 오일 있잖아요. 그런 거 9, 그러니까 1대 9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되게 쉬워요. 선생님 뭐가 1이에요? 티트리 오일이 1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올리브유가 9, 아니면 코코넛 오일이 9. 그렇게 해서 10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봉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 어머나! 살짝 이렇게 묻혀, 어머나!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짜면 안 되고요. 저처럼 하면 큰일 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온열찜질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20번, 아래 20번 해가지고 좀 나았을 거예요. 자,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자, 밑으로 깔아보세요, 이렇게. 깔아보시고 이렇게 살살살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멋져. 기술이네. 끝.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거 티트리 오일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티트리 오일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아닌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요? 네, 뭐 이물질과 기름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이물질이에요. 그것만 닦아주시게 되면은 눈은 개안될 수 있어요. 네. 자, 한 다른 쪽도 마저 하시고. 정말 개안타. 끝? 아니에요. 끝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예, 또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오일이 눈 안에 들어가면 드물게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좀 이물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즈에 물을 묻히셔서 한번 닦아내시는 것이 좀 티트리 오일을. 그렇죠, 역시 또. 오, 깨끗하다. 아우, 진짜 저희가 다 개운하네요. 깨끗하게 뭔가 막혔던 게. 깨끗해요.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여드리세요. 아우, 싫어요, 이거. 진짜. 뭐가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클렌징은 아무리 깨끗이 지운다고 해도 약간 찜찜한 게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찜찜한 게 아닌데 내 마음속으로 찜찜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요. 진짜 샤워가 아니고 폭포수에 내 몸을 맡긴 다음에 나온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아주 시원해요. 네.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매일 해도 무방합니다. 네. 네, 파침실이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손등의 온도를 한번 체크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눈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눈 케어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신선한 먹거리를 또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신선한 먹거리라. 네. 저게 벌써 상이 차려졌어요. 그것만 보면 먹거리라는 걸 알았어요. 예. 자, 두 번째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눈꺼풀 클렌저로 안구 건조와 마이보험샘 기능 장애를 해결했다면 이번에는 맛있게 망막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죠? 네, 네. 열어주실까요? 맛있게 망막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것. 이것은 바로 와, 정말 이 계절에 먹으면 딱 좋을 만한 스프 형태인데 이 이름이 있네요. 이 이름 바로
명안스프입니다. 예. 눈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네, 깨끗하고 맑고 촉촉한 눈을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특히 그거 많이 망막 먹으면 저 같은 눈이 될 때. 야, 예, 잠시 잊었어요. 예, 저꼭 이창훈 씨 기억해 초록불 축하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눈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 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추리해 보면요,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간 채소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정말 쉬운 게 뭐예요? 당근이 비타민 A가 풍부하지 않나요? 그 집에서는 당근이 저렇게 흰색입니까? 다음 질문. 틀렸습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지우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네, 망막 건강을 지켜줄 명안 스프의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글쎄, 아니 근데 고구마가 눈에 좋다는 건 조금 생소하네요. 야, 신기하네. 처음 들어요. 고구마란 재료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눈 건강하고는 연결을 못 지어봤는데. 네, 고구마는 제가 환자분들께 꼭 챙겨 드시라고 권장해드리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실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고구마를 수확했던 적이 있을 만큼 눈 건강에는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해마다 25만 명에서 약 50만 명의 아이들이 이 실명과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증상을 살펴보면 애들이 경기를 하다가 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명한 애들은 3분의 2 정도가 1년 안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비타민 A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식품으로 고구마를 선정하게 된 건데요. 이 비타민 A의 함량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당근은 약 16,000 IU 정도가 있는데 이 고구마에는 14,000 IU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당근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캐로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으면 비타민 A도 먹고 비타민 A로 될 물질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치의께서 정말 재료를 잘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구마에 루테인이 상당히 많은 양 들어있어요. 이 그 고구마의 경우에는 100g에 105.1 마이크로그램 들어있고요. 또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67.2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메론의 경우에는 88.1 마이크로그램이니까 굉장히 이 그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고요.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이 고구마를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좋은 건 그럼 알겠는데 호두는 왜 거기 들어갔을까요? 호두도 눈에 좋다는 거는 난 좀 생소해. 몰랐어? 몰라. 왜? 어? 맛있으라고. 예, 호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호두를 넣으면 식감은 물론 맛도 향도 좀 더 풍성해지는데요. 하지만 맛 때문에 호두를 넣은 건 아니고요. 여러 견과류 중 굳이 호두를 챙겨온 건 바로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항산화 작용을 탁월해서 안구 건조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권해드리는 영양소인데요. 다른 견과류보다 호두에 특히 풍부합니다. 네.
자,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방법 또 두 분 박사님께서 더해 주시겠습니다. 눈 건강 챙겨주는 슈퍼 영양소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눈 건강 챙겨주는 슈퍼 영양소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고춧가루예요? 뭐 짐작하는 게 있으세요? 색깔이. 뭐 같아요? 이게 뭔가 과일 말려서 이거 갈아 놓은 것 같아요. 과일. 비트 색깔 나. 비트. 아니 이거 맛과 향을 한번 좀 느껴보십시오. 맛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먹어봐도 내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거 안젤리나 매운 거 못 먹는다는데. 매운 매운 거? 거 못 먹어요. 뭐 매운 맛이 나는지도 한번 보세요. 예. 색깔 너무 예쁜데? 아, 저는 막 시큼하고 향기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약간 비린 맛, 약간 비린 맛이 나요. 바다에서 나오는 걸 말려갖고 갈아갖고 뭔가 바다 같다. 바다에 정답. 뭡니까? 예. 킹크랩. 크랩. 아, 크랩 껍질. 킹크랩 별 껍질. 생각을 하.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식품은 바로 미세조류의 일종인 네? 헤마토코쿠스입니다. 헤마토코쿠스입니다. 뭐요? 미세조류? 미세조류가 뭐예요? 해조류. 해조류. 네, 네. 근데 아마 미세조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바닷속에 이렇게 빨간색 해조류가 있어요? 네, 이 미세조류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빨간 가루가 되기 전에 이 헤마토코쿠스 모습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웅덩이인데요. 웅덩이에 보이는 이 빨간 물 보이시죠? 네네. 네, 이 헤마토코쿠스는요, 평소에는 녹색입니다. 녹색 조류인데, 물이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공기 등이 좀 바뀔 때, 즉, 생존 조건이 열악해지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이것을 내뿜게 됩니다. 이 헤마토코쿠스가 내뿜는 빨간색의 이것이 바로 오늘 눈 건강을 책임진다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아스타산틴입니다. 아스타산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마토코쿠스 속에 아스타잔틴이 답이군요. 아니 뭐 눈 건강 그러면은 루테인은 조금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은데 아스타잔틴? 난 들어봤다? 어디서? 네, 이 아스타잔틴은 망막 건강과 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산화 비타민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 차이를 실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 중에서도 특히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물질, 요것을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C의 6,000배. 비타민 E의 550배, 코엔자임 Q10의 800배, 녹차 카테킨의 550배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박. 이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은 눈에서 유일하게 혈관이 지나는 망막의 혈류를 개선해서 망막 전반의 건강은 물론이고 앞서 설명드린 눈 중풍 같은 망막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서 망막 혈관 건강에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와, 대박이다. 10배가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몇 배라고요? 100배 수준. 800배, 500배. 제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러면서 입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먹는 거 아니야. 저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혹시? 아니,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죠. 네. 저렇게 막 드셔도 되는 건지. 거기서 보태면.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근데 말이죠. 어때? 이제는 좀 맛이 괜찮아요? 몸에 좋다는데 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가루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아스타잔틴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준비해온 바로 이 헤마토코쿠스에 아스타잔틴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까 우리 기수 씨가 무슨 뭐에서 냄새 난다 그랬죠? 네? 킹크랩. 네, 킹크랩. 예, 맞아요. 새우라든지 게 그리고 뭐 킹크랩, 랍스터, 연어 이런 데가 익으면 색이 어떻게 되나요? 빨갛게 되잖아요. 빨갛게 되죠. 생선이라든지 갑각류들이 이 헤마토코쿠스를 먹고 자라서 요 성분, 즉 아스타잔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기 전에는 요 아스타잔틴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냥 청색을 띠게 되는데요. 익으면 얘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빨간색 색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함량을 비교해 보면은 이 헤마토코쿠스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은 새우와 비교해 보면 255배, 그리고 랍스터의 107배. 어머. 연어보다는 무려 6,333배. 네, 굉장히 많은 차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요? 대박이다. 또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해온 거예요. 네. 이 눈 건강을 위해서 아스타잔틴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망막의 모세혈관 때문인데요. 이 망막의 모세혈관은 다른 혈관, 즉 뇌혈관이나 심혈관보다 30배 정도 얇습니다. 특히 20대 이후부터 좁아지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 망막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시력과 시야에 문제가 생기고 눈 중풍으로 불리는 망막 폐쇄 혈관증의 경우 실명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 연령이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아스타잔틴은 망막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통과해서 망막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매일 6mg의 아스타잔틴을 먹게 했더니 먹지 않은 쪽에 비해서 망막의 혈류량이 3.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헤마토코쿠스 속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우리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요. 성인 26명에게 매일 5mg씩 이 아스타잔틴을 복용하게 했더니 눈이 흐리고 아픈 증상, 그리고 충혈되거나 눈물이 나는 증상, 또 사물이 이제 거의 겹쳐 보이거나 또 비틀어져 보이는 현상, 그리고 또 시력이 저하되는 느낌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이 초점 능력도 52.8%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치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망막 박리의 원인이 되는 근시의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한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뭐 요구르트 같은 곳에 좀 섞거나 아니면 샐러드 드실 때 샐러드 드레싱에 섞어서 드시면은 조금 맛있게 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오늘 주치 선생님께서 망막 건강이랑 염증으로 인한 안구 건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헤마토코쿠스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 염증성 안구 건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성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항산화제를 8주 동안 먹게 한 결과 이 눈의 이물감이라든지 눈의 간지러움이 개선이 됐고요. 또 눈물의 생성도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도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의 손상까지 제거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건강뿐만 아니라 망막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전체적으로는 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헤마토코쿠스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와장창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일 권장량이 6mg. 제가 한 300ml 먹은 것 같거든요. 이거 부작용은 없나요? 네, 이것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뭐.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게 변할 수는 있지만 얘기하면 뭐 부작용은 아닙니다. 빨개질 수도 있나요? 그거는 듣지 마시고 그냥. 네, 그리고 실제 이것이 굉장히 착색 정도가 강하니까요. 좀 주의하시는 분들은 숨 같은 데 닿지 않게 이렇게 티스푼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6mg 정도 됐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괜찮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양을 반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또 이제 염려되는 거는 임신부라든지 수유기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와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하셨다가 아이가 크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작할 때 끝날 때 정말 다른 김기수 씨를 저희가 볼 수, 두 명의 김기수 씨를 만나는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솔직히 제가 피부 미백을 위해서 비타민 C만 챙겨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비타민 A를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네. 기수 씨. 네. 안구, 눈의 건강은 비타민 A라고 그랬죠? 그렇죠. 온몸의 건강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채널 A.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갑자기 큰 뾰루지가 난다거나 점이 생긴다거나 얼굴의 변화가 사실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 건강 관상. 관상. 오장육부나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과 발에서 캐치해낼 수 있다. 흰머리가 나는 부위에 따라서 위험한 질환이 다릅니다. 여기부터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40-50개가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뇌전증을 의심해볼 고혈압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에 가 나타난다면 귓불에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건강 족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딱 생식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되지 않는다면 성기능 장애라든지 그냥 당연히 피곤하겠거니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봐야겠는데요. 채널 A